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정복 차림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는 부인하면서도 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는 무인기 침투를 논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하고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 논의하신 부분들도 있는 건지. 장관이셨으니까요. 무인기 침투에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사령관은 그동안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사령관의 이 같은 입장들이 합참의 지휘를 받았다는 작전의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논리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토대로 정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의 지시라고 말했다는 녹취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소명하시나요? 잘 소명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김용현 전 장관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 측은 오늘 무인기 침투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 성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사령부가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작전을 수행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동안 김 사령관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럼 보냈다는 거예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작전이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는다는 드론작전 사령부령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된 작전이었다고 김 사령관 측은 해명했습니다. 또 직접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선포 또한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이나 윤 전 대통령 둘 다 사실상 합참 쪽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합참 측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절대 없다고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기 직전에야 드론 사령부가 이승호 합참 작전 본부장 측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드론사는 형식적으로 합참에 보고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의 자택과 관사, 사령관실과 군 비화폰 서버 보관실을 압수수색한 내란 특검은 모레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기밀이 적국에 유출됐다는 일반이적 혐의 등이 적시됐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드론작전 사령부가 최소 3차례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군 관계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정확한 날짜와 시간대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 새벽 2시 백령도에 있는 드론사 예하부대는 평양으로 무인기 2대를 보냈습니다. 대북전단 600장씩 실려있던 무인기의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와 집무실, 노동당 1호 청사와 외무성 등 북한의 주요 당 국가기관이 모여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 핵심 시설과 김 위원장의 머리 위로 대북전단을 뿌렸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한남동과 용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의 심장부에 자극을 줘서 우리에게 대응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닷새 뒤에도 백령도에서 무인기 4대가 15호 관저로 향했고 이 가운데 한 대가 평양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측에서 3일과 9일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김병주 의원이 관계자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백령도에서 평양까지의 무인기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경로와 유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11월 13일에 해군 기지가 있는 남포 인근에 무인기 한 대를 추가로 보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포 일대 군사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고도를 800m까지 낮추어서 가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무인기를 격추당하게 하기 위한 걸로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이 도발하게 만들고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무인기 북파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10월 초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파문이 커지던 때였고 11월 13일 역시 명태균 씨가 구속기로에 놓여 폭로를 쏟아내던 때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